네, 반갑습니다. 호패 한종호입니다. 네, 오늘 저는 오픈소스로 엿보는 디지털 신원 인증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고요. 디지털 신원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오픈소스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런 발표는 처음이어서 좌장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시는지 모르고 제 발표자 소개를 넣어놨는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디지털 신원 생태계는 어떤 걸까요? 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2개월간 미국에 이제 장기적으로 체류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돌아다니려면은 이제 차가 필요하잖아요, 자동차. 그래서 렌트를 해야 되는데 렌트를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 이제 운전면허증으로는 못 하고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이제 렌트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 공항에 가서 여권으로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죠. 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종이가 이제 국제 운전면허증이고요. 그때 안내받기로는 여권이랑 이 운전면허증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 운전면허증 안에는 제 신원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둘 다 이제 들고 다니느라 좀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은 이제 공유 서비스 우버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렌트카도 튜로라고 다른 사람의 이제 자동차를 빌려서 탈 수 있는 렌트 앱이 있는데, 그 앱에 제 정보를 입력을 하고 이제 빌리는 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바로 이거를 인증받지를 못하고 그쪽에서 이제 직접 정보를 보고 손으로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손으로 검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네. 아마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원할 것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신청 후에 즉시 쉽게 발급받고요. 그리고 휴대폰 하나로 여권 정보랑 운전면허증 정보를 모두 동시에 제출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바로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신원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신원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오픈소스가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대부분 모두가 알고 계시지만 W3C에서 DID랑 이제 VC의 데이터 모델에 대한 표준이 이제 만들어져 있죠. 네, 이를 토대로 많은 오픈 소스들도 있지만 그중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 코로나 때 이제 백신 증명서 쿠브를 보시면 그때 이제 유럽과 싱가포르가 이제 상호 운용이 가능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질병청에서 이걸 되게 많이 홍보했었었는데, 그때 되게 쉽게 붙일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쿠브의 이제 DID를 검증하는 이제 그런 기술이 오픈 소스로 이제 열려 있습니다. 이제 인프라 블록체인을 썼었는데, 그때 이제 인프라 블록체인의 DID를 검증하는 소스 코드가 그냥 GitHub에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싱가포르 분들이 이제 쉽게 그 코드를 보고 검증 로직을 구현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네. 요거는 이제 가트너에서 국가의 이제 디지털 아이덴티티에 대한 로드맵을 분석한 자료인데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이제 가트너에서는 이것이 앞으로 미래 사회의 이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이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아이덴티티 월렛, 신원 인증 월렛과 MDL을 구현을 하고 도입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최종적으로 저희의 목표는 이제 디지털 아이덴티티 생태계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글로벌하게 연동하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오픈 소스는 다양한 이제 장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오픈 소스는 표준화된 기술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요. 그를 이용을 해서 이제 혁신을 가속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키사에서 간편인증센터 이제 확산 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이제 인증서 사설 인증서들이 이제 도입되는 구현체가 다르고 표준이 다르고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애를 먹었었는데, 만약 그런 것들이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신청 후에 쉽게 이제 개발자들, 저희 같은 이제 산업계의 개발자들이 연동을 해서 비즈니스들을 창출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계속 현재 진행 중인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신원 생태계에 관련된 사례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이제 앞서 설명을 많이 이제 드렸었던 EIDAS 2.0입니다. 네. 현재는 이제 임플리먼트 액트를 만들고 있는 단계죠. 최종적으로 이제 2027년부터 이제 도입이 될 예정인데, 이 법의 이제 좀 특징적인 제가 주목한 요소는 이 EUID 월렛에 여러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증을 한다든지 증명서를 발급한다든지 서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픈 소스 라이선스로 공개가 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월렛을 만드는 제조사들은 이제 이런 기능들을 가진 소스 코드들을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이유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소스 코드를 공개함으로써 이제 사회적인 신뢰를 구축하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누구나 처리 과정의 알고리즘을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제 안전함을 보장하고 높은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제 믿음에서 그렇게 이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EIDAS의 아키텍처 레퍼런스 프레임워크인데요. 이것은 EIDAS의 이제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요건들을 이제 문서화해 놓은 이제 아키텍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들을 써야 되고 어떤 프로토콜들이 있고 그리고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정의한 문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1.4 버전으로 나와 있고요. 이 모든 문서가 다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GitHub에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GitHub에서 이제 이슈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해 당사자들과 이제 기여자들이 이제 토론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약 200여 개의 이슈와 뭐 100여 개의 이제 수정이 이제 있었습니다. 네. 좀 주요 논의 사항을 몇 가지 설명드리면 일단 신원 인증 월렛과 결제 모듈은 어떻게 이제 연동이 되는가 뭐 이런 이제 질문글도 있었고요. 그리고 짧게 사용할 수 있는 크리덴셜과 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크리덴셜을 분리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냐라는 이런 제안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DID를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요청하시는 이제 분도 있었고요. 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공개가 되어 있고요. 토론 어떻게 하는지, 어떤 의견들을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GitHub에 들어가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 ARF에 나와 있는 아키텍처, 기술적인 아키텍처이고요. 네, ARF는 단순히 문서뿐만 아니라 레퍼런스 구현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를 이제
모두 동작하는 이제 월렛 앱을 만들어서 샘플 이슈어 서버와 샘플 베리파이어 서버를 동시에 이제 배포를 전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100% ARF를 커버하는 이제 구현체도 함께 배포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부 오픈 소스예요. 그리고 최근 소식으로는 한 달 정도 후에 이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이 크게 이제 메이저 버전업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ARF도 같이 이제 버전업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오픈 월렛 파운데이션인데, 오픈 월렛 파운데이션은 이제 리눅스 재단 유럽 산하에 있는 재단이고요. 네, 월렛에 대한 상호 운영성을 확보해서 신뢰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목표입니다. 저희도 이제 이 오픈 월렛 파운데이션에 이제 멤버로 있고요.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가장 큰 프로젝트는 이제 크레도라고, 네, 크레도라고 이제 예전에 하이퍼레저에 있던 에리스 프레임워크가 이제 넘어오면서 이름을 크레도로 바꿨어요. 그래서 하이퍼레저에 있는 많은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오픈 월렛 파운데이션으로 이제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MDL.JS랑 SDJWJS, SDJWT 코틀린이 있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제가 메인테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유로피안 월렛 컨소시움이라고 해서 그 EIDAS 2.0을 도입하기 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이제 크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그 라지 스케일 파일럿을 위해서 이제 유럽의 나라들이 이제 컨소시움을 만들어서 파일럿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참여국들을 보시면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도 있고요, 회원국 아닌 나라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컨소시움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결정하냐면, 이제 ARF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스펙들을 이제 정합니다.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떤 값을 반환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데, 그것들도 전부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어요. RFC라고 해서 Request for Comment라고 해서 의견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현재 이제 완료된 것 중에 완료된 것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크리덴셜을 이슈하고 만들고 이제 프레젠트 이제 검증받기 위해 제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진행 중인 RFC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은 여기 이제 legal person이라고 해서 자연인이 아닌 이제 법인에 대한 데이터 구조를 현재 이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독일의 이제 공개 아키텍처인데요. 독일은 이제 EIDAS 1.0 때 EID 카드를 실제로 도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EIDAS 2.0 아키텍처를 구현함에 있어서 이 둘을 호환시키는 방향으로 하위 호환이 가능하게끔 이제 그 아키텍처를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긴랩에 이제 독일 긴랩에 이제 공개가 되어 있고요. 총 이제 6가지 이제 방식을 갖고 있는데, 통신 방법 2가지, 통신 채널을 암호화하는 것과 크리덴셜을 서명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고요. 저장하는 곳이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EID 카드에 직접 저장하거나 또는 클라우드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시큐어 엘리먼트에 이제 저장을 하는 이제 방식 3가지 해서 2 곱하기 3 해서 총 6가지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고 총 72가지 이슈들이 이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중 이제 대부분이 이제 크로스 보더를 위해서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는 EID가 없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독일은 아까 앞서 언급드린 아키텍처를 가지고 대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펑키라는 대회인데 독일어입니다. 네. 총 이제 세 가지 스테이지가 있고요. 네, 첫 번째 스테이지는 이제 완료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스테이지가 이제 자연인에 대한 이제 신원 인증 데이터를 발급하는 이제 스테이지였고요. 지금은 스테이지 2가 진행 중입니다. 네. 스테이지 2는 자연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이제 단계예요. 총 11개의 국가, 11개의 이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 11개의 기업이 앞서 이제 언급드렸던 6가지 방법 중 일부 방법을 가지고 네, 안전하면서도 사용성이 높은 그런 혁신적인 월렛을 만들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네덜란드랑 독일, 스위스 기업들인데요. 하지만 이제 안드로이드, 구글 안드로이드랑 삼성도 이제 삼성 월렛 팀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EIDAS 2.0 관련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고, 독일이 가장 앞서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9월 3일에 열렸던 이제 그 발표회에 직접 이제 베를린에서 했었는데요. 직접 참여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스테이지 1 발표를 했었고요. 특이하게도 이제 앞서 네, 여기 펀딩 트랙이 6개 있는데 펀딩 트랙은 돈을 받는 대신 이제 결과물을 전부 오픈 소스로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특이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GitLab에 이제 올라가 있어요. 월렛에 대한 그 오픈 소스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궁금하시다면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ARF 그 EIDAS 관련된 표준들인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MDL, ISO의 MDL 표준도 있고요. DIF의 Presentation Exchange, 검증자와 이제 월렛이 이제 통신할 때 요청하고 이제 반환하는 이제 프로토콜, 데이터 프로토콜이고요. 그리고 이제 SDJWT나 그리고 오픈아이디 같은 이제 통신 표준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표준은 이제 W3C의 디지털 크리덴셜 API인데요. 애플이랑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만들고 있어요. 어떤 표준이냐면 월렛이랑 이제 통신을 할 때 지금까지는 이제 QR 코드로 이제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디지털 크리덴셜 API를 사용하면 브라우저에 이제 API 함수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웹사이트에서 바로 월렛을 이제 요청할 수 있는, 월렛을 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API를 현재 이제 표준화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드래프트 상태이고요. 가장 최근 크롬 버전부터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간단히 이제 스위스의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스위스에서 연방 정부의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정부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하는 법안을 이제 통과시켰다고 해서 저도 이제 갖고 와봤고요. 앞서 보셨듯이 이제 컨소시엄에 스위스도 있거든요. 스위스도 EIDAS 2.0과 이제 호환되는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이제 만들 텐데. 그것도 이제 공개 오픈 소스로 이제 공개될 예정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미국의 사례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모바일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 군데에서 이제 도입하려고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이 MDL을 이제 검증하는 그 소스 코드가 이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GitHub에 이제 오픈 크레드라고 해서 이제 공개가 되어 있고, 검증 방법이 이제 2가지로 되어 있어요. API 방법이 있고, 네, 오픈 아이디 커넥트로 이제
네, OAuth 2.0을 기반으로 한 오픈아이디 커넥트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MDL 이제 운영하는 곳에서 이제 오픈크레드를 가지고 이제 정기적으로 해커톤을 개최를 많이 합니다. 다음 해커톤은 아마 11월에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커톤도 많이 하고 이런 검증 소프트웨어들도 네, 공개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작은 기업, 큰 기업 상관없이 이제 이런 MDL들을 쉽게 붙여서 비즈니스에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오픈소스가 이제 디지털 신원 생태계를 만듦에 있어서 네,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범용성을 위해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더 나아가서 오픈소스는 범용성뿐만 아니라 이제 법적이나 규제적인 그런 차이 또는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의 여러 문화권의 이제 개발자들과 이해 관계자들이 의견을 이제 게시하고 이를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픈소스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법적 규제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가 이제 소스코드에 이제 녹아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과 그 대한민국의 기술 격차가 있을 거잖아요. 유럽에서의 이제 아키텍처는 공개가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도입하거나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오픈 소스화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쉽게 도입을 할 수 있겠죠. 네. 다음은 저희 이제 디지털 신원 시장에서의 저희 회사의 이제 접근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는 이제 투 트랙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원래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아까 이제 EIDAS 2.0에서 오픈 소스 라이선스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이제 언급드렸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오픈 원래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오픈 소스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아까 캘리포니아 MDL의 경우처럼 이제 검증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쉽게 검증하는 소스 코드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프가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만든 SDJWT 라이브러리이고요. 7개월 전에 만들었는데 이제 현재 총 다운로드 수가 이제 100만을 조금 넘었습니다. 이처럼 그 디지털 신원 시장에 있어서 오픈 소스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 또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런 오픈 소스를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나 비즈니스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오픈 소스의 범용성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산업들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스포츠, 연령 확인, 그리고 여행, 그리고 물류 이런 다양한 이제 산업들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산업들의 특징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고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오픈 소스의 범용성을 이용을 해서 이런 많은 플레이어들에게 손쉽게 기술을 도입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인프라를 깔고 그 위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표인데요. 저희는 이제 오픈 소스를 통한 이제 범용성, 신뢰성, 투명성 등을 이제 확보를 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산업에 이제 진출하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다양한 나라, 다양한 산업들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디지털 생태계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범용성을 이제 무기로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나라들의 이제 상호 운용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정환 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플로어에 질문이 있으면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손을 한번 힘차게 한번 들어주시죠.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 사실은 이제 최근에 막 GitHub 얘기도 나왔지만 이전 오픈 소스나 라이브러리를 단순히 이제 공개한 것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플랫폼에서는 기본적인 코딩까지 해서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오픈 소스 공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 소스에 대해서 아마 저도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이제 활발한 사용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오픈 소스의 어떤 범용성, 투명성, 신뢰성을 강조를 하셨잖아요. 굉장한 강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오픈 소스의 범용성이 오히려 어떤 다양성 차원에서는 또 저하 요소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고, 또 어떤 신뢰할 수 없는 오픈 소스가 범용적으로 퍼졌을 경우에 또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픈 소스의 이제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너무 다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할 때나 혹시 또 이용할 때 반대로 아까 뭐 오픈 소스의 극복 과제도 얘기하셨지만 뭐 조심해야 될 점, 고려해야 될 점을 한 가지 정도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오픈 소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편리하지만 항상 이제 위험이 있는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제 볼 수 있고 누구나 수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신뢰성을 잘 지키려고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실제로 올해 이제 폴리필.js라고 오픈 소스 엄청 많은 곳에서 사용되는 오픈 소스가 있는데, 누군가 악의적으로 이제 거기에 악성 코드를 넣어서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많은 주의를 이제 기울여야 하고, 비즈니스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라고 흔히 말을 하죠. 공급망 공격이 있습니다. 오픈 소스들은 많은 다른 오픈 소스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다른 오픈 소스가 만약에 오염되게 되면 저희의 고객사한테 이제 취약점이 있는 또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항상 공급망 공격을 이제 주의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기적으로 이제 오픈 소스에 대해서 그 보안 감사 어딧을 받아요. 외부 제3자 보안 취약점 점검해 주시는 그런 펌한테 받아가지고 항상 이제 그런 무결성을 유지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